트로트 음악의 세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가요계,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온 국민을 웃고 울렸던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둘러싼 길고 긴 논란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려 합니다. 무명 가수를 일약 스타로 만든 이 노래의 성공 신화가 어떻게 금원 사재기라는 주홍글씨와 얽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내려진 최종 판결이 우리 사회와 가요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깊고 면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 형사부 재판장 김용중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대표 이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 영탁의 운명을 바꾼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이 대표가 전문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제작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음원 사재기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현재 시각을 명확히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은 K-팝 산업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당시 소속 가수의 성공에 목말랐던 이 대표는 드먼순위 컨설팅으로 위장한 사재기 전문 마케팅 업체에 접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해킹이나 중국발 개인정보 거래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수천 개의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총알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상사설망, VPN, 으로 IP 주소를 끊임없이 바꾸고 가상 PC, VM, 수백 대를 동원해 마치 거대한 유령 공장처럼 24시간 내내 특정 음원을 기계적으로 스트리밍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각을 피하기 위해 조작 대상곡과 다른 인기곡들을 섞어 실제 사람이 듣는 것처럼 플레이리스트를 꾸미는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범죄적 수법에 3천만 원을 지불하며 자신의 가수를 띄워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는 좋은 노래를 알리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넘어 공정한 경쟁의 룰을 파괴하고 대중의 귀를 속이는 명백한 기만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매우 엄중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원 차트 순위는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이는 곧 방송 출연, 행사 섭외, 광고 계약 등 아티스트의 실질적인 수입과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이처럼 중요한 차트를 오염시켜 리스너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수많은 동료 가수 및 제작자들에게 허탈감과 불신을 안겨주었다. 이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2016년 금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사재기를 의뢰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된 이후 제작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라는 상징적인 판결을 내리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가요계에 만연했던 사재기는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위험한 인식의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흐른 뒤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결이 달랐습니다. 감형의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인 범죄 결과의 미미함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재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음원 순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등 시장 질서를 크게 교란하는 결과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케팅 업자에게 지급했던 3천만 원 중 5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도 없다는 점을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조계와 가요계의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범죄의 동기와 수단은 명백히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범죄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는 자칫 들키더라도 큰 성공만 거두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길고 지저분한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명백한 사실은 가수 영탁 본인은 이 모든 불법적인 과정에 조금도 개입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영탁의 통신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인 끝에 영탁은 소속사가 진행하는 통상적인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만 생각했을 뿐, 그것이 불법적인 순위 조작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영탁은 수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사재기 가수라는 억울하고 치욕적인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 그의 공식 팬카페 영탁이 따기야를 중심으로 한 팬들은 영탁은 사재기의 가해자가 아닌 소속사 대표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라며 그의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현재 영탁은 어비스컴퍼니와 탁스튜디오의 전문적인 관리 아래 최근 대선배인 김연자와의 듀엣곡 주시고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등 시련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아티스트의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제작자에 대한 법적 심판은 집행유예라는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공정성이라는 화두를 다시 한번 무겁게 던지고 있습니다. 차트 순위라는 단기적인 성공에 눈이 멀어 불법의 유혹에 빠지는 제작자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기술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음원 플랫폼의 책임, 나아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피와 땀, 재능, 그리고 팬들의 순수한 사랑이 그 어떤 인위적인 조작 없이 온전히 평가받는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향한 노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입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쉬움이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트로트 음악의 세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 트로트의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